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 닫을까요? 다 오시는 건가요? 또 오시면 살짝 열어놓을게. 오시죠. 하영 선생님. 3번 가고. 하영 선생님 보신 분 얘기 좀 해주세요. 3번 방으로. 원장님은 여기 앉으셔도 돼요. 아, 그래? 네. 네. 뭐라고요? 뭐? 원장님. 이거 뺏고 나올 것 같아요. 어디 끼고 있네. 원장님 저희 배원장님 계정으로 로그인할까 아니면 대표원장님 걸로 할까요? 한번 배원장님 배워서 걸로 주세요. 해주세요. 배원장님 지금 그걸로 다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로그인하고요. 김원장님 식사는 주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네, 아무도 네. 안 물어봤죠? 네. 이거 3대 주문 해드릴까요? 아, 네. 비빔밥으로. 주문 네. 적혀 있던데? 응? 주문하신다고 적혀 있던데. 뭐래 그거 일단은 뭐 했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면 그거 하고 네. 어제 저 오이 저녁 주문할게요 오늘. 아, 네네네네네. 네. 잘 보이죠? 이렇게 네. 먹고 하죠, 우리. 저녁이요? 네. 네. 좋아요. 시작해볼게요. 지난번에 교정 스캔 들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어서 할게요. 교정 스캔은 다 저희가 풀아치로 찍잖아요. 근데 보철은 편측으로만 스캔하면 돼서 영역은 더 작아요. 대신에 이제 프랩되어 있는 치아가 인레이나 온레이 크라운이면 거기를 좀 집중해서 찍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스캐너에서 들어가는 법이 조금 틀려요. 원장님 거로 각각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요. 기존 환자가 교정 환자인데 보철 치료를 들어간다? 그런 경우도 똑같아요. 여기서 새로 스캔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아예 교정은 환자가 아니었고 신환으로 그냥 보철을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경우는 새로 스캔 누르면 돼요. 새로 스캔 눌러서 여기서 케이스를 골라주는 게 바뀌어요. 인비절라인 아이리 코드 저희가 쓰고 있었죠. 이거는 교정용이에요. 보철용은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이 체어 사이드 밀링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수복물이 있죠. 둘 다 보철용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저희 별가람 치과는 아직 기공소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공소가 정해지면 우리가 스캔을 찍고 나서 편지 봉투 눌러서 전송을 하면 이 스캔 파일이 자동으로 기공소로 가요. 그래서 기공소에서는 그냥 환자분이 어떤 데이터가 도착했는지 알고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공소에 문자나 카톡으로 어느 환자분 데이터 보냈으니까 확인만 해주세요라고 한 번만 리마인드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체어 사이드 밀링을 써주시면 돼요. 체어 사이드 밀링은요, 어느 기공소로 보낼지 안 정해놓고 우리가 다운받는 거예요. 교정이랑 똑같은 거죠. 교정도 저희가 스캔 찍고 다운받아서 기공소 외부로 보내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체어 사이드 밀링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보낼 기공소가 정해졌다. 보철 기공소만 바로 전송이 돼요. 교정 기공소는 바로 전송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복물 선택하면 오른쪽에 보내기에서 어느 기공소를 보낼지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치과는 한 군데만 있는 경우도 있고 두세 군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낼 기공소를 선택해서 스캔 찍고 전송하면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아직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체어 사이드 밀링으로 가볼게요. 자, 체어 사이드 밀링으로 선택을 하면 기공소는 선택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어느 치아를 저희가 프랩해서 보철이 들어갈지 이제 프랩되어 있는 치아를 선택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15번 크라운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철은 치식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15번 치아 누르면 인레이나 온레이 또는 크라운 세 개를 제일 많이 쓰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크라운으로 얘를 눌러볼게요. 크라운 누르면요. 한 번 더 재료와 쉐이드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재료가 눌러주시면 이제 지르코니아인 경우는 지르코니아 또는 글라스나 하이브리드인 경우 글라스 하이브리드 재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요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보철을 어떤 재료와 쉐이드로 요청하겠다 정보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지르로 하기로 했는데 원장님이 그냥 세라믹으로 바꾸셨어요. 그렇다고 요거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따로 기공소에 연락을 하셔서 누구누구 환자분 15번 그 크라운 지르 말고 세라믹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기존처럼 그냥 전화나 메시지로 주시면 돼요. 요거는 정보의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르코니아, 쉐이드도 인사이저, 바디, 서비컬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바디 쉐이드만 A2 이렇게 적어주기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거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나오면 돼요. 왼쪽 화살표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나오고요. 여기 한번 봐주시면 돼요. 15번 치아 크라운 지르코니아 선택이 돼 있죠. 만약에 여러 개 치료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14번은 인레이면 14번은 인레이 따로 또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케이스만 치료하는 건 아니고 4번, 5번 인레이 크라운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모사항은 보통 요거를 활용을 잘 하시거든요. 여기 란에 한 번 더 기공을해서 우리가 적어줬던 내용들이 있죠. 뭐 15번 SS 크라운 아니면 15번 지르 A2 이런 걸 한 번 더 여기 적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기공소에서는 위의 내용도 보지만 아래도 한번 적어주면 좋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보철은 우리가 아직 보낼 기공소가 안 정해졌다? 그러면 체어사이드 빌링. 우리가 보낼 곳이 정해졌다? 그러면 수복물로 하시면 돼요. 이러고 나서 스캔에 들어가 볼게요. 필수? 입력상? 제가 환자 이름은 안 적었네요. 환자 이름은 기존에 테스트했던 환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테스트가 없네요. 새로 그냥 테스트 환자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름과 성을. 기존에 교정 스캔은 다 영문으로 적었었잖아요. 보철은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보철은 우리가 그냥 우리 기공소랑 거래하는 거니까 교정을 영문으로 적은 이유는 인비저라인 사이트 때문에. 인비저라인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작성하니까 적으셨던 거라서 다만 기존 교정 환자인데 보철 들어가는 경우는 그냥 영문을 써야겠죠. 원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길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다 환자 이름까지 됐으면 스캔 버튼 누르면 되고요. 지금 오늘 스캔할 치아가 15번 크라운이잖아요. 그러면 10번대만 찍는 거예요. 10번대만 찍고 바이트도 40번대 편측만 스캔할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들어오면요. 저희가 교정 스캔은 항상 하악을 먼저 찍었었잖아요. 보철 스캔은 대합치를 먼저 찍어요. 작업치기 10번대라면 대합치 먼저 스캔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측 스캔, 그 다음 마지막이 바이트 스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지금도 작업치기 15번이니까 대합치를 먼저 스캔하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그림 보면 이게 40번대, 10번대만 불이 켜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영역만 찍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셔서 우리 그냥 이 편측 말고 다 찍어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반대쪽 치아의 크기도 보고 좀 비율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찍으셔도 돼요. 그거는 무관하긴 한데 보통은 3번 브릿지 이내는 편측만 찍어요. 대부분 3번 브릿지 이내는 편측만 찍고요. 똑같이 잡으셔서 대합치에서 중요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대합치는 똑같이 체유광치아에서 스캔을 하시되 교환면에서 링구알 그리고 똑같이 체유방 디스탈이나 치간 사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대합치가 중요한 부위는요. 딱 두 군데예요. 교환면 그리고 버컬. 나머지 체유방 디스탈이나 치간 사이가 조금 비어 있어도 넘어가셔도 돼요. 대신에 어느 정도는 찍어주세요. 그냥 아예 안 찍는 건 안 돼요. 형상만 나오게 찍어주셔서 버컬이 중요한 이유는 바이트 찍을 때 버컬을 정렬할 거기 때문에 버컬이 조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대합치 스캔을 했고요. 보통은 5번 치하면 5번 치아 대합치 기준으로 앞뒤 2개씩만 찍으면 돼요. 요건 한 4번에서 3번 정도까지 5개 찍으시고요. 넘어가면 이제 작업측이에요. 작업측은 저희가 15번이 이제 프립이 돼 있겠죠. 프립 돼 있는 상태에서 마진은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마진이 수프라 마진이다. 그러면 그냥 에어만 불고 찍어주시고 만약에 마진이 서브다. 그러면 코드를 껴주셔야 돼요. 확실히 리트랙이 돼서 마진 라인이 보이게 한 상태에서 찍어주시고 블리딩이 된다. 그럼 다 지혈하시고 에어 분 상태에서 찍어줘요. 확실히 보이는 부분만 찍히기 때문에 투과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서브 마진은 항상 코드를 보통 2개 껴요. 언제 2개 끼냐면 대합치를 찍을 때 보통 코드를 서브인 경우에 2개 껴놓고요. 작업측으로 올 때 위에 있는 코드 하나 빼요. 그리고 보통 찍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자, 이렇게 똑같이 대합치 찍고 나서 작업측 오면요. 이 상태에서 버튼 눌러서 쭉 오면서 작업측 치아 링구알 작업측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대치리 기준으로 앞뒤 2개 정도 스캔을 해주고요. 중요한 거는요. 마진 라인 부분을 다 돌려가면서 360도 부분을 스캔해준다. 두 번째, 인접치의 컨택이 잘 보여야 돼요. 인접치의 컨택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기울여서 인접치의 컨택 부분을 충분히 스캔해준다. 그 부분이 보철에선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스캔하고요. 그리고 나서 꺼주십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영역은 좁은데 프랩되어 있는 치아가 일단 잘 나와야 되고 프랩되어 있는 치아에 인접해 있는 컨택이 잘 나와야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컨택도 비어있으면 안 되고 마진 라인이 잘 보여야 돼요. 컬러로도 한번 보고 흑백으로 바꿔서 한번 더 보고 그게 조금 중요해요. 만약에 마진 라인이 침이나
좀 묻혀있다, 에어 불고 확실히 코드 껴주시는 게 조금 중요하고 여기서 마진 라인이 보여야 돼요. 그게 조금 중요해요. 이 정도면 잘 보이네요. 요거는 지금 버커리랑 괜찮은 매지알 쪽이 조금 덜 보였어요. 요거는 매지알 쪽에 사실은 좀 더 선이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컬러 흑백을 바꿔가면서 봤을 때 이거는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비어 있으면 영역이 크거나 그러면 홀로 표시돼요. 똑같이 색깔로. 아니 지금 이거는 매지얼이 마진이 잘 안 나왔잖아요. 아 요거요? 요거는 맞아요. 왜냐면 비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면 색깔로 표시 안 돼요. 비어 있는 데이터만 보통은 색깔로 표시돼요. 이건 그럼 확대해서 보는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찍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기본은 이렇게 찍으시고 만약에 이제 언더컷이 있는 치아 그리고 내가 이 지대치를 최대한 고해상도로 찍겠다 그러면 고해상도 모드를 선택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필수는 아니고 기본으로 이 정도 보통 찍어서 보통 보내세요. 마진 라인이 보인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MOD 케이스나 약간 틸팅이 올 것 같은 케이스다 그런 경우는 그 지대치만 한 번 더 고해상도로 찍는 모드가 있어요. 그것도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고해상도를 매번 케이스마다 쓰기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보통은 조금 케이스가 약간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일 때 그런 경우는 고해상도로 써요. 그래서 대부분 치과에서는 이 케이스로 기공소에 한 5케이스 정도씩 보내보고 피팅을 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대로 가고요. 만약에 기공소가 약간 원장님 적합이 좀 루즈한 게 혹시 고해상도 저희 한번 이 케이스 써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고해상도를 써요. 그래서 고해상도는 기본은 아닌데 필요한 경우는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캔을 하고요. 마지막은 바이트예요. 바이트도 싱글이나 인레인 대부분 편측만 스캔을 해요. 동일하게 찍기 전에 바이트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바이트 관계 확인한 상태에서 똑같이 바이트 담은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최대한 증지발을 넘어서 스캔해주고요. CO 관계가 보이도록 오버젯을 한 번 더 기울여서 스캔해주고 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요게 기본적인 보철 스캔 순서였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기능 2개는 요거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넘어가고요. 넘어간 상태가 지금 요 데이터보다 다음 데이터가 최종 데이터예요. 항상 우리는 3번째 데이터를 봐야 돼요. 3번째 데이터가 다 보정이 끝나고 프로세싱이 끝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째 데이터에서 마진 라인 그리고 컨택 부분을 확인해 준다. 여기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좀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 부분도 선도 확실히 더 윤곽이 살아나요. 3번째 데이터가 최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대치의 요거 색깔 보이세요? 지대치의 색깔은요 대합치와의 클리어런스예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파란색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대합치와의 간격이 2.1에서 2.3mm. 만약에 프레벨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는 이 대합치의 간격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1.1mm보다 긴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 원장님이 보셔서 이쪽 커스프는 좀 더 쳐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색깔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요거 색깔이 혹시 기본으로 뜨지만 만약에 요거를 끄고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요 기능이 있죠. 요거 눌러서 끌 수 있고 요게 실제 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거는 긴밀한 관계고 요거보다 좀 더 바이트 범위를 요렇게 보고 싶다 하는 경우도 요걸 바꿀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많이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요거는 딱 닿는 대합치의 간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합치와의 간격도 실제 빨간색만 닿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제로. 빨간색만 닿지만 아까의 요가의 용도는 대합치와의 간격을 보여주는 용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많이 쓰는 기능이요. 만약에 여기 링구아리 쪽이나 버컬 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추가 프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만 지우고 다시 스캔하는 작업이 보통 많이 들어가요. 그 작업은 3번째에서 지우개를 쓰시면 돼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고요. 지울 때는 방향을 교환면 방향보다는 버컬이나 링구알 방향에서 보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빨갛다고 예를 들게요. 지우개 누르고요. 내가 삭제한 부위를 그려줘요. 여기만 지금 추가 프립이 됐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스캔 버튼 누르면 돼요. 좀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시 스캔 단계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만 삭제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괜찮잖아요. 마진도 잘 나왔을 거고요. 추가 프랩한 부위만 한 번 더 스캔을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이면서 이제 추가 프랩한 부위, 오클루잘 부위만 스캔하고 끝. 그리고 나면 다시 또 3번째 넘어가야죠. 왜냐면 방금은 스캔 작업을 돌아온 거니까요. 요런 옵션이 우선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확인만 하시고 저거는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철은 조금 많이 어느 정도 케이스에 테스트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기공소에 보낼 때도 처음 보내시는 분은 본뜬 거랑 이 구강 스캔 데이터랑 같이 보내기도 해요. 둘 중에 어떤 작업할지도 우리도 치과도 봐야 되고 기공소도 어느 정도 서로가 조율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인레이 하나, 크라운 하나 정도는 인트라오랄 스캔 하나, 그리고 모델 제작할 수 있게 인프도 하나 보내기도 해요. 처음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공소도 노하우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요. 근데 치과는 대부분 스캔 데이터를 많이 찍어서 보내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과에서 기공소를 생각보다 많이 바꾸죠. 그런 경우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그런 좀 테스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고 나서 특이사항이 없어요. 여기서 마진도 잘 나왔고 컨택 부분이 이렇게 비어있으면 이게 컨택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럼 거긴 추가 스캔 해야겠죠. 근데 만약 컨택과 관련 없게 버컬이나 링구알 쪽이다? 그런 경우는 넘어가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찍고 나서요. 편지 봉투 눌러서 전송하면 이제 똑같아요. 5분 정도 지나면 상담실에 올라가고 체어 사이드 밀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받아서 이거를 기공소에 A 기공소, B 기공소 우리가 따로따로 보낼 수 있죠. 코로피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공소 알아보실 때 한두 군데 알아보셔서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보고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치과에 여쭤보면. 자, 차이점을 조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요. 고해상도 스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고해상도가 꺼져 있어요. 고해상도로 들어가는 방법은 저희가 필요한 환자만 요거를 킬 수 있고요. 오른쪽에 요거 태엽 보이세요? 태엽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여기 보면 스캔 설정이 있어요. 스캔 설정에서 이건 유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들어오거든요. 여기 수복물의 프랩을 봐주세요. 적용 안 하면 돼 있죠. 수복물의 프랩을 요거를 악공 먼저로 바꿔주세요. 요것만 바꾸면 이 프랩돼 있는 치아를 한 번 더 고해상도 스캔 찍는 게 추가돼요. 한번 요것만 제가 바꾸고 들어가 볼게요. 악공 먼저, 프랩 먼저 차이는 작업 측을 악공을 먼저 찍을 건지 프랩을 먼저 찍을 건지 차이예요. 그래서 기본은 악공 먼저가 더 편해요. 이러고 나서 똑같이 요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것도 쓰다. 그냥 얘로 선택을 할게요. 요거를 안 알려드리는 이유가 스캔 한 번 더 찍어야 되거든요. 네, 지댔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찍어야 돼요.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보셔서 원장님이랑 우리가 적합 그리고 요거의 피팅이 이거보다 좀 더 좋아야 된다. 더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경우만 쓰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체어 타임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도 대합치 그냥 똑같이 작업은 똑같기 때문에 먼저 빠르게 찍고 넘어갈게요. 순서가 이제 넘어가고요. 상악 똑같죠? 상악도 아까랑 똑같아요. 작업측 스캔을 똑같이 찍어주세요. 체어라이트랑 에어는 충분히 불고 서브면 코드 껴주고요. 그래서 찍는 순서는 똑같아요. 교환면에서 링구알, 버컬 똑같이 와주고 컨택 부위가 잘 나오도록 컨택 부위 보이도록 스캔해주고 최대한 기울여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컨택 부분을 찍으면 이렇게 기울여야 되죠. 그래야 컨택이 보이겠죠. 그 방향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정에서 인터프록시말 찍듯이 자, 요 다음 단계예요. 작업 측을 방금 찍었죠. 넘어가면 치아 15번이라고 떠요. 이 치아 15번이 프랩돼 있는 치아를 한번 따로 찍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거요. 10초를 기억해 주세요. 10초 정도만 찍으세요. 더 길게 찍으면 거칠어져요. 해상도가 6배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좀만 흔들리거나 여기를 렌즈에 미러가 침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많이 줘요. 많이 고해상도를 쓰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사선 혹시 보이세요? 녹색깔? 이 사선을 교환면의 센터에 맞춰주세요. 지대치의 교환면 센터에 맞추고요. 버튼 눌러서 링구알, 버컬, 프록시말 기울이면서 나머지 부분 컨택 부분을 안 찍어도 돼요. 지대치만 기울이면서 찍어주고 끝. 요거를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오래 찍지 않고 요 센터에 맞춰서 프랩돼 있는 치아만 한 번 더 찍는다. 이 사선은 프랩돼 있는 치아의 가운데 맞춘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트는 똑같아요. 요 작업만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옵션을 키고 들어왔죠. 키고 들어오면 앞으로는 쭉 다 고해상도로 찍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환자는 우리는 다시 고해상도 안 쓸 거야, 일반을 쓸 거야 그러면 요거를 다시 꺼놓으면 돼요. 여기서 적용 안 함으로. 그래서 항상 어디 들어와서 뭘 바꾸는지가 헷갈려요. 많이 물어보세요. 요거 눌러서 제일 첫 번째 거 스캔 설정에 와서 적용 안 함 돼 있는 걸 바꾸면 돼요. 가운데 앞분 관절. 요거만 꺼주면 다음엔 다시 일반 해상도로만 써요. 이 고해상도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저 임플란트 스캔바디 하잖아요. 스캔바디 찍을 때 우선 스캔바디가 대부분 약간 메탈 소재인 경우도 있고 피크 소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먼저 고해상도 쓰는 걸 좀 권장드리는데 소아치과는 사실 스캔바디 쓰진 않으시고, 그리고 몇몇 치과에서 MOD인데 약간 언더컷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일반 해상도랑 고해상도 비교해보면 두 번째 고해상도 찍은 데이터가 좀 더 피팅이 좋다 그러셨어요. 그런 경우에도 쓰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쓰는 빈도가 많지 않아서 열에 한두 케이스 정도? 그렇게 많이 써요.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요게 보철 스캔의 끝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가 교정 스캔은 스캔 찍고요. 3주 이내에는 추가할 수 있었죠. 나중에 다시 찍을 때 복제할 수 있었잖아요. 보철은요. 우리가 추가할 수 있진 않고 기공소에 보낸 다음에 기공소가 그걸 반환해줘요. 우리가 A 기공소로 보냈어요. 기공소가 보더니 원장님 죄송한데 여기 마진이 잘 안 보여서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한번 재스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공소가 치과로 반환하면 우리가 재스캔할 수 있어요. 반환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여기서 복제할 수는 없어요. 보철은 한번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를 작업할 수 있어요. 근데 기공소는 저희가 한 군데 두 군데 정하시면 기공소는 별도로 교육을 해드려요. 이 스캔 파일이 도착하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그래서 그때 그것도 알려드려요. 스캔 파일이 조금 부정확하게 나왔을 때 치과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감안하고 작업할지 아니면 반환할지 그 작업도 알려드리거든요. 그거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수봉을 두 군데에다 보낸다고 했는데 한 군데 보내고 반환에다가 다른 기공소는 또 보낼 수는 없어요. 수봉을 두 군데 이상 보내려면 체어 사이드 밀링을 써요. 체어 사이드 밀링을 써서 우리가 다운받아서 이메일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보셔서 원내에 기공실이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체어 사이드 밀링을 써요. 그냥 원내에서 우리가 다운받아서 우리가 쓸 때. 그리고 가끔 원내에서 케이스가 많거나 이거는 우리가 지르로 못 만드니까 이건 보내야겠다. 그런 경우는 다운받아서 외부로 보내기도 해요. 대신에 하나만 기억하실 게 체어 사이드 밀링은 재스캔이 안 돼요. 체어 사이드 밀링은 재스캔이 안 되고 수복물만 재스캔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보철은 조금 다른 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수복물로 하게 되면 한 군데만 보낼 수 있고 대신에 반환하면 재스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수가 없죠. 제일 편하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보낸 것도 우리가 다운받고 싶다. 치과에서 수복물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고 다만 체어 사이드 밀링은 보낸 기공소가 없을 때 안 정해졌을 때는 우리가 그냥 쓰는 거다. 근데 저는 권장드리기는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수복물을 권장드려요. 한 군데 보내고 그 다음에 반환해서 다시 필요하면 재스캔도 하고 대신에 다른 기공소에 보내야 된다. 이것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수복물도.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반환의 그 주기 혹은 반환이 삼 주. 이루어지는 시기가 네. 실시간으로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찍었어. 근데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냈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 확인해 디스크 보죠. 요청을 했어. 예를 들어 환자가 가버린 상황에서는 다시 우리가 리콜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냈어. 네. 근데 그쪽에서 실시간으로 봤는데 네. 좀 부족해. 네. 바로 우리가 그쪽에서 피드백을 해주면 우리가 바로 재스캔을 하면 30분 안에 될 것 같아요. 30분 안에? 체어 타임 기준이요. 왜냐면은 저희가 전송해서 보내면 기공소는 10분 안에 받아요. 10분 안에 받아서 대신에 기공소가 확인할 수 있게 콜을 한번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환자가 체어에 있고 좀 빨리 컨펌 해달라. 그럼 기공소가 보고 원장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10분 안에 온 데이터 보고 원장님 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환하면 다시 반환 5분이면 와요. 그래서 추가 스캔은 뭐 10분, 15분 잡았을 때 환자분이 체어에 30분 정도 있을 수 있다. 기공소가 이걸 바로 레디하고 있다. 그런 경우 가능해요. 그런 용도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찍었는데 보통 기공소가 확인하는 게 막 10분, 20분 단위로 보통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필요한 경우는 급한 환자는 콜을 해주면 대부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공소도 클라우드예요. 똑같이 우리가 보는 클라우드처럼 접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도착하면 알림이 떠요. 누구 치과에서 환자분 케이스가 도착했다. 들어가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주는 기공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 기공소에서 여러 치과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좀 케이스는 따로 콜을 해주긴 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우리 인비즐라인 그 전체 스캔하는 경우도 그런데 메저링 거리 좀 그때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메저라고 네. 디스트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롤링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스캐닝을. 여기는 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얘는 각도가 요 각도에서 롤링은 안 돼요. 음, 요 각도는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메저링 스타일. 그리고 저희가 편측이잖아요. 편측이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아이들이 요 각도를 꺾기가 어려울 거예요. 맞아. 팁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버컬링과 롤링은 똑같아요. 교정이랑. 다만 프랩돼 있는 치아가 언더컷이 인접치는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서 디스탈 메젤 이렇게 기울여줘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조금 이제 이쪽 최후방 치아의 디스탈로 넘어가는 온레이 프랩 그런 경우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꺾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깊이가 프랩이 깊으면 도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뎁스가 깊이가 15mm예요. 15mm라서 혹시 프랩이 많이 깊어진다 그럼 우선 보셔서 충분히 에어는 불어줘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서 힘들다 그런 경우는 이쪽 부분에 이 에어로 찍었을 때 부족한 거를 한 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애가 요거 스캔 스프레이. 요게 스캔 스프레이가 구강 내에 뿌리는 거예요. 파우더 타입이에요. 이렇게 뿌리면 가루가 쓱 나와요. 근데 역할은 뭐냐면 여기 부분을 한 번 더 파우더로 표면을 덮어줘요. 그래서 블리딩이 난 다음에 에어를 충분히 불었지만 인접치가 약간 SS 크라운이 있어서 난반사가 나거나 아니면 좀 깊이가 깊으면 얘를 조금 뿌려주면 그 부분이 좀 더 가시성이 높아져. 데이터가 들어갈 때 최대한 건조된 상태에서 이 파우더 표면을 스캔할 수 있게. 이 경우도 이걸 쓰시면 좋겠네요. 이건 저희가 판매하진 않아요. 그냥 이 비타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거라서 이마트나 이런 이마트랜다 저희 덴마트 이마트는 없고 덴마트에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로상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요게 한 85,000원, 9만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년 써요. 워낙 많이 안 뿌리니까. 그리고 삼켜도 돼요. 그런 거 한번 제가 스캔할 때 보니까 SS 크라운 옆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인데 찍으려고 하니까 그 SS 크라운 컨택이 잘 안 찍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이게 뿌려주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 안 됐다의 판단을 그러니까 그 교정 스캔에서는 나왔잖아요. 맞아요. 파란색으로. 맞아. 근데 여기는 약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맞아요. 거죠. 일단은 홀은 없어야 되고 비어있는 홀은 없으면 색깔로는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마진 라인이 선으로 보이는지 그거는 첫 번째. 그리고 인접치 컨택은 비어있지만 않으면 돼요. 인접치 컨택은 뚜렷하게 컨택이 잘 찍혔나 안 찍혔나는 데이터가 비어있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인접치 컨택 부분은 우리가 색깔로 볼 수 있어요. 투명한 홀이거나 색깔로 표현되는 홀이거나. 근데 이제 마진 라인은 우리가 흑백으로 보고 봐야 돼요. 특히 선생님이 찍고도 세 번째 단계 넘어갔잖아요. 그때 데이터를 원장님이랑 한번 꼭 보세요. 여기서 세 번째 단계에서 봤던 데이터를 원장님이랑 한번 보셔서 원장님 이거 마진 라인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그때 전송. 왜냐하면 한번 전송하면 10분 갔다가 5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송하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끔 조금 진료실이 시간이 괜찮고 기공소랑 좀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화면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이 화면을요 보내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요새 잘 나오잖아요. 요거 찍어서 요거 찍을 건데 요거 혹시 요쪽 메지오 버컬 쪽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 그냥 우리가 전송하기 전에 판단할 수 있죠. 사진 또는 영상으로. 왜냐면 기공소는 요새 대부분 케이스 같은 거 쉐이드도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찍으시거든요. 가끔 DSLR 찍기 전에. 그렇게 해보면 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공소는 카톡이 제일 빨라요. 핸드폰 잡고 있기 때문에 소장 사진 하나 보냈는데 좀 봐주세요. 이거 마진 괜찮아요? 원장님 괜찮습니다. 그럼 전송. 그게 오히려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철은 끝이 없고요. 중간에 또 저희가 교육 끝나고도 몇 번 문의 주시고 하잖아요. 그렇게 문의 주시면 이것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만약에 이거 보통 이 정도 데이터면 잘 찍힌 건가요? 저희 쪽에 물어보고 싶으시면 환자분 이름을 알려주셔도 되고요. 또는 저희 쪽에도 이걸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이 정도는 보통 기공소에서 받기에는 괜찮은 작업입니다. 아니면 요거는 좀 더 코드 껴주시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인접치가
컨택 부분은 최대한 찍었는데 이 컨택의 하부가 안 찍히는 경우 있죠. 깊이가 안 닿아서. 컨택의 하부는 괜찮아요. 지금도 보면 컨택의 하부는 비어있던 데이터지만 자동으로 채워요. 프로그램이 그 형상 부분을 비어있지 않게 채우기 때문에 요걸 작업을 봐주셔서 우리가 작업에 관련 있는 부분 마진과 컨택만 봐주신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트였어요. 바이트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바이트 찍기 전에 바이트 점이 실제 구강 내의 바이트랑 근접하게 아이가 다 물었는지 확인해 주는 게 꼭 중요해요. 보통 바이트 때문에 조금 다시 반환하는 경우 은근히 많았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했죠? 35분 됐네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어.